2024년 12월 15일 아침 차가운 겨울바람이 볼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제가 20년 동안 기다려온 날이었어요. 자녀들을 위해 매달 빠짐없이 넣어둔 적금이 드디어 만기가 되는 날이었거든요. 68세가 된 저는 33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5년 전 퇴직했습니다. 교직원 연금 월 270만 원으로 아내와 둘이 소박하게 살고 있어요. 큰아들 민준이는 38세로 대기업 과장, 둘째 딸 민정이는 35세로 간호사입니다. 둘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고요. 오늘 아침 아내가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어요. 여보, 오늘 은행 가시는 거죠? 아이들한테 미리 연락해 보셨어요? 아직이야. 깜짝 선물로 주려고 했거든. 민준이는 내년에 둘째 아이 태어나니까 육아용품도 사야 할 테고 민정이는 아파트 전세 자금 대출 갚는다고 힘들어 하잖아. 20년 전을 떠올려 봅니다. 2004년 겨울이었어요. 당시 저는 48세 중학교 부장교사로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고등학교 2학년, 민정이는 중학교 3학년이었죠. 그해 12월 우리 가족에게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아내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3천만 원을 남겨주셨거든요.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여보,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이들 대학 등록금에 보태면 좋을 텐데. 그것도 좋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해보자. 아이들이 결혼할 때 내 손으로 직접 챙겨주고 싶어. 그때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적금이었습니다. 민준이와 민정이 명의로 각각 1천만 원씩 종신적금을 넣기로 했어요. 20년 만기의 복리로 계산하면 각자 2천만 원 정도가 될 예정이었거든요. 나머지 1천만 원은 우리 노후자금으로 따로 저축했고요. 아빠, 제 이름으로 적금을 넣으신다고요? 민준이가 신기했어요. 그래. 너희들이 성인이 되면 통장을 넘겨줄 거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아빠가 관리할게. 와, 20년 후면 저는 38세네요. 그때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겠죠? 민정이가 상상하며 웃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적금을 개설할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고객님, 미성년자 명의로 적금을 개설하시려면 법정 대리인이신 아버님이 관리하시게 됩니다. 단, 자녀가 성인이 되면 본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20년 종신적금으로 부탁드려요. 당시 금리가 연 5.2%였어요. 매달 50만 원씩 넣으면 20년 후에는 원금 1억 2천만 원에 이자까지 합쳐서 1억 8천만 원 정도가 될 계산이었습니다. 민준이와 민정이 각각 9천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거였죠.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교사 월급으로 생활하면서 매달 100만 원을 적금으로 넣는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학원에서 일했지만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그리고 적금까지 넣다 보니 여유가 없었어요. 여보, 이번 달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민준이 수학학원비 올라간다고 하고 민정이는 영어학원 추가로 보내달라고 하고. 그래도 적금은 꼭 넣어야 해. 아이들 미래를 위한 거잖아. 겨울에는 난방비를 아끼려고 두꺼운 옷을 입고 지냈고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늘 마트에서 할인하는 상품만 골라 샀고 저는 점심도 도시락을 싸서 다녔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민준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 소재 사립대학 경영학과였죠.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만 원이었어요. 아빠,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국립대를 다시 지원할까요? 아니야,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렴.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그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적금을 중도 해지할까도 생각했지만 아내가 말렸어요. 여보, 지금 해지하면 이자를 제대로 못 받아요. 저라도 일을 더 늘려볼게요. 결국 아내가 학원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저도 방과 후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 감독을 추가로 맡았어요. 그렇게 해서 민준이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2년 후에는 민정이도 대학에 갔어요. 간호학과였는데 역시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적금은 계속 넣으면서 아이들 교육비도 대줬습니다. 아이고, 김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자녀 둘 다 대학 보내면서 적금까지 넣으시다니. 동료 선생님들이 부러워했어요. 나중을 위한 투자예요. 지금 고생해도 아이들이 성인 되면 목돈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민준이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민준이 명의 적금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와서 상담을 받으셨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민준이가 은행에 갔다고요? 무슨 일로요? 적금 내역을 확인하고 가셨어요. 성인이니까 본인 통장을 볼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민준이에게 물어봤어요. 민준아, 은행에 갔다며? 무슨 일이야? 아, 그냥 제 통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적금에 돈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응, 아빠가 내 결혼할 때 주려고 모아둔 거야. 네, 알겠어요.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자기 통장을 확인해 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몇 달 후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정이도 은행에서 적금을 확인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민정아, 너도 은행에 갔어? 네, 언니들이 자기 통장도 모르고 사는 게 바보라고 해서요. 그래, 잘했어. 내 미래를 위해 아빠가 모아둔 거야. 그때까지도 저는 아무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세월이 흘러 민준이가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민준아, 이제 너도 사회인이 되었으니 적금 통장을 넘겨줄게. 하지만 결혼할 때까지는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아빠, 아직 결혼 계획도 없는데 굳이 지금 안 줘도 돼요. 아빠가 계속 관리해 주세요. 민정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졸업하고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적금 통장을 주겠다고 하니까 사양했어요. 아빠, 저도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아빠가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적금을 관리했습니다. 2015년 민준이가 결혼할 때까지 말이에요. 민준이 결혼식 전날이었어요. 민준아, 내일 결혼식 끝나고 너한테 줄 게 있어. 아빠가 20년 가까이 모아둔 거야. 아, 적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빠, 감사해요. 그런데 결혼식 다음날 민준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 사실 적금 일부를 이미 사용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서요. 뭐라고? 얼마나 썼는데? 3천만 원 정도요. 죄송해요. 그때는 섭섭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결혼 준비에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결혼 준비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하지만 앞으로는 미리 상의해라. 2017년 민정이가 결혼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빠, 저도 적금에서 일부 사용했어요. 전세금 마련하려고요. 얼마나? 2천만 원 정도요. 이제 적금에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각자 필요에 따라 사용한 것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4년 12월 15일. 드디어 20년 만기가 되었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설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남아 있을지, 아이들에게 얼마나 더 줄 수 있을지 기대되었거든요. 김영수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네, 민준이와 민정이 명의로 되어 있는 적금 만기 처리하러 왔어요. 창구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객님, 확인해 보니까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님 명의 적금은 2018년 8월에 전액 해지되었고 민정이님 명의 적금은 2019년 11월에 전액 해지되었네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전액 해지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고객님, 기록을 보면 본인들이 직접 와서 해지 신청을 하셨어요. 민준이님은 8,200만 원, 민정이님은 7,800만 원을 인출하셨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요. 고객님, 혹시 댁에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성인 명의 계좌는 본인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서요. 은행에서 나와 벤치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총 2억 4천만 원을 넣었는데 이자까지 포함해서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두 없어졌다는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적금이 다 없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만기가 오늘이잖아요. 아이들이 다 해지했어요. 몇 년 전에.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말 안 했겠어요? 저녁에 민준이에게 전화했어요. 민준아, 아빠야. 오늘 은행에 갔는데 내 적금이 2018년에 해지되었다고 하더라.
무슨 일이야?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아빠, 죄송해요. 사실은 또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집 전세금 올려달라고 해서 급하게 쓸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8천만 원을 다 썼다고? 뭘 하는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했어? 첫째 아이 어린이집비, 아내 산후조리원비, 새 차 할부금.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민정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민정아, 내 적금도 다 해지되었다는데? 아빠, 미안해요. 남편이 사업자금 필요하다고 해서 갚으려고 했는데 아직 여건이 안 돼서요. 7,800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썼다고? 아빠한테 왜 상의도 안 하고? 아빠가 반대하실 것 같아서요. 곧 갚을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이, 아이들 몰래 착실히 준비한 선물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두 아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가족 회의를 해야겠어. 민준이와 민정이가 어색한 표정으로 왔어요. 아내도 어제부터 말이 없었습니다. 앉아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20년 전 너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3천만 원을 남겨주셨다. 그 돈으로 너희들 각자 명의로 적금을 넣기 시작한 거야. 매달 100만 원씩 넣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아빠는 점심도 굶고 엄마는 밤늦게까지 일했어. 겨울에 난방비 아끼려고 두꺼운 옷 입고 살았고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했어.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은 그 돈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구나. 아빠가 20년 동안 너희들 생각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정성을,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민정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모으신 줄 몰랐어요. 그보다 더 속상한 건 너희들이 돈을 쓰면서 아빠에게 한마디 상의도 안 했다는 거야. 급한 일이 있으면 얘기하지 그랬어? 아빠가 도와주지 않을 부모인 줄 알았어?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애들아, 그 적금은 너희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진짜 힘들 때 쓰라고 모아둔 거였어. 지금 써버리면 앞으로 정말 어려울 때는 어쩌려고 했니?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사실 그때 돈이 너무 급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아내도 일을 못하게 되면서 생활이 어려워졌거든요. 하지만 아빠 몰래 쓴 건 정말 잘못했어요. 민정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남편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투자했는데 결국 실패해서 돈만 날렸어요. 아빠께 갚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여건이 안 돼서.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사업 투자? 아빠가 2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사업 투자를 했다고? 그것도 아빠 몰래?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내가 저를 말렸어요. 여보, 진정하세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억울함과 배신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20년이야, 20년. 너희들이 대학 다닐 때도 적금을 빼지 않았어. 등록금 마련하려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필요하면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돈으로 생각했구나.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빠, 저희도 힘들었어요. 아이 키우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어린이집비만 한 달에 60만 원이에요. 아빠가 도와주시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적금만 지키라고 하실 거예요? 저도 목소리가 커졌어요. 도와주지 않았다고? 너희들 대학 등록금 누가 냈어? 민준이 신혼집 전세금 보증 누가 서줬어? 민정이 결혼식 비용 누가 댔어?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 명의 통장에 있는 돈도 못 쓰게 하시면서 도와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민준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준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아빠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그 적금을 만드셨는지 모르니? 민정이가 오빠를 말렸어요. 오빠, 너무해. 아빠가 우리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하지만 민준이는 계속했어요. 죄송하다고 할게요. 하지만 아빠도 현실을 좀 인정하세요. 요즘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아빠 세대랑은 달라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이 저를 꼰대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 아빠가 현실을 모르는 꼰대구나.
20년 동안 너희들 생각하며 모은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게 현실이고 아빠에게 상의도 없이 수천만 원을 쓰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방식이구나. 민준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야, 충분히 알겠어. 아빠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구나. 돈만 대주는 ATM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그때 민정이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모으신 돈인지 진짜 몰랐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빠, 저는 돈을 갚을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갚을게요. 아빠가 모아주신 그 정성을 이제라도 이해했어요. 민준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 저도 갚을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빠 허락도 없이 쓴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애들도 이제 알았대요. 진정하세요.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돈을 갚으라는 게 아니야. 그 돈은 애초에 너희들 거였어. 다만 아빠가 20년 동안 품었던 마음을, 너희들을 생각하는 부모의 정성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앞으로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얘기해라. 우리는 가족이잖니.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왜 혼자 끙끙 앓다가 이런 일을 만들어?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빠, 앞으로는 꼭 상의 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민정이도 말했어요. 아빠, 저도 이제 알겠어요. 그 적금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아빠의 사랑이었다는 걸. 그날 오후 아이들이 돌아간 후 아내와 둘이 앉아 있었어요. 여보, 제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2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내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여보, 저도 처음엔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애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미리 상의는 했어야지. 아빠 몰래 수천만 원씩 쓰는 게 말이 돼? 맞아요. 그건 잘못한 거죠. 하지만 여보, 우리도 젊을 때를 생각해봐요. 부모님께 뭐든 다 말씀드렸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신혼일 때 아버지 몰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당시에는 부모님께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었죠. 그때와는 다르지 않아요? 그때는 우리 돈이었잖아. 여보, 법적으로는 애들 명의 통장이었어요. 성인이 된 이상 그들이 쓸 권리가 있었던 거죠.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가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3살 된 손자 지훈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아,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어? 네. 할아버지,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빠, 지훈이 앞에서 그런 얘기를. 응,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했지? 하지만 이제 괜찮아. 그날 저녁 민준이와 둘이 앉아 맥주를 마셨어요. 아빠, 제가 그날 너무 심하게 말했죠. 그래, 조금 상처받았어. 아빠를 꼰대 취급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사실 그때 너무 당황해서 변명만 하려고 했어요. 정말로는 아빠가 꼰대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민준아, 아빠도 미안해. 너희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 요즘 애 키우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 아빠, 사실 저희도 그 접근권으로 많이 반성했어요. 지금까지 부모님 정성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아빠, 제가 돈을 갚고 싶어요. 당장은 어렵지만 몇 년에 걸쳐서라도요. 갚을 필요 없어. 그 돈은 애초에 너를 위한 거였으니까. 아니에요. 아빠가 20년 동안 모아주신 그 정성을 제대로 받고 싶어요. 제 아이한테도 보여주고 싶고요. 할아버지가 아빠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그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일주일 후 민정이도 찾아왔어요. 남편과 함께 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사업 욕심을 부리느라 소중한 돈을 날려버렸어요. 괜찮아.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하게 하고. 네, 그리고 아버님께서 민정이를 위해 모아주신 돈 저희가 꼭 갚겠습니다. 갚을 필요 없다고 했잖아. 민정이가 말했어요. 아빠, 저희도 갚고 싶어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우리 아이를 위해 적금을 시작하려고요.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아빠가 저를 위해 20년 동안 해주신 것처럼 저도 우리 아이를 위해 해보고 싶어요. 그제서야 아빠 마음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20년 전에 품었던 그 마음을 이제 딸도 느끼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애들이 돈을 갚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갚고 싶다고 하면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애들도 마음이 편하겠죠. 하지만 그 돈으로 뭘 하지? 우리는 연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여보, 손주들 적금 만들어주면 어때요? 민준이네 지훈이, 민정이네 서연이 명의로.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3세대에 걸친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겠네. 다음 달부터 아이들이 조금씩 돈을 갚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매월 100만 원, 민정이는 매월 80만 원씩이요. 그리고 저는 그 돈을 손주들 명의로 적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저도 통장이 있어요? 응, 할아버지가 지훈이를 위해 만들어줬어. 와, 저도 어른이 되면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럼 지훈이도 나중에 자기 아이를 위해 돈을 모아줄 수 있을 거야. 몇 달이 지난 어느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민준이 가족, 민정이 가족 모두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적금 일로 가족들끼리 오해도 있었지만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민정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야 부모가 되는 기분을 알 것 같아요. 우리 서연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내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래, 그게 부모 마음이야. 아빠도 20년 전에 그런 마음으로 적금을 시작한 거였어. 저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훈이와 서연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아직 15년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때 제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아이들도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하자.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숨기지 말고 상의하기로. 네, 아빠. 네, 아버님.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가족이 이렇게 화목한 게 가장 큰 재산인 것 같아요. 20년 전에 적금을 시작할 때는 단순히 돈을 모아주려는 마음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네요. 맞아요. 비록 돈은 없어졌지만 더 소중한 걸 얻은 것 같아요. 이제 68세가 된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돈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20년 동안 적금을 넣으며 품었던 그 마음, 자녀들의 행복을 바라는 그 간절함, 그것 자체가 이미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요. 아이들이 그 돈을 써버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섭섭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졌으니까요. 서로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20년이 시작됩니다. 손주들을 위한 새로운 적금, 새로운 사랑의 여정이요. 지훈이와 서연이가 성인이 되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아마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그리고 가족이라는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손주들 적금 통장을 보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20년 후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알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이라는 것도요.